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신차가 아니라 노후 경유차입니다. 바로 1세대 렉스턴입니다. 대한민국 1% 다들 아시죠? 광고 이렇게 촥. 아직 잠들어 있는 자 99%, 이미 깨어 있는 자 1%. 무리들이여 안녕. 대한민국 1% 렉스턴. 지금 보면 되게 오그라드는 카피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1%라는 이 광고 카피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도 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도로에 다니는 차가 1%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세대 렉스턴에 해당하는 모델이고, 오늘은 이 차를 가지고 제가 뭐 산길 주행을 하고 무슨 주행을 하고 이런 리뷰를 할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오래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차량은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SUV들이랑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짧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차가 지금 노후 경유차잖아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데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2월 달에는 이미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 차량을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곳들도 노후 경유차 제한을 늘리고 있어요. 아마 광역시나 이런 좀 큰 도시부터 먼저 시행이 될 건데, 그렇게 이제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촬영을 위해서 이 차를 가지고 양평까지 왔는데,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갖고 왔냐? 지금 촬영 당시에는 이 차량 운행을 해도 됩니다. 제가 이 차를 짧게 둘러본 다음에 뒤쪽에 제일 중요한, 제가 이 리뷰를 한 이유, 이 노후 경유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의 제한 정책, 그래서 제한이 얼마나 되는 거냐, 도대체 내가 차를 끌고 나가도 되냐 안 되냐,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차량을 뭐 세차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가져왔어요. 안에 짐도 그대로 있고 그냥 이 차가 역사의 산 증인처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앞모습부터 좀 볼게요. 옛날 차 감성으로. 헤드램프 깔끔하죠. 지금 이 왼쪽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제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무려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되게 단순한데도 저는 생각보다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더라고요. 뭐가 다 겉에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쌍용 모터라고 적힌 마크가 있고, 그릴이 요즘 차랑 비교하면 진짜 작아요. 여기도 그릴이 있고 물론 아래쪽도 다 뚫려 있긴 하지만 이 차량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헤드램프와 그릴의 모양이 이렇다는 건 좀 옛날 차스러운 느낌이 나죠. 요즘은 이런 범퍼 단차가 있을까요? 뭐 물론 오프로드 전용으로 나온 차량들이 이런 범퍼가 달려있긴 하지만 이 정말 큼지막한 범퍼, 옛날에 왜 캥거루 범퍼라고 그 쇠로 된 범퍼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더 여기까지 올라오는. 근데 그것들은 지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면 법규에 걸리고요. 철제 범퍼는 보행자 사고 이런 때에는 또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범퍼가 다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내가 새 차를 뽑았는데 범퍼 색깔이랑 휀다랑 뭐 보닛이랑 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내 차량이 문제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보닛이나 휀다 쪽은 쇠로 된 거를 사용을 하고요. 범퍼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에 도색을 하는 거랑 쇠에 도색을 하는 거랑 색이 똑같지가 않아요. 같이 도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범퍼 색깔만 다르다고 해가지고 차가 뭐 불량이 있다 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번호판 정말 옛날 번호판이죠. 이거 오랜만에 보실 텐데 번호판도 다 구부러졌어요. 이 앞쪽까지 막 열심히 뭐 이렇게 운행을 하느냐고 그렇게 됐고, 옆모습 보시면은 우선 타이어가 눈에 띄어요. 타이어가 이게 지금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도 무려 16인치입니다. 16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무려 편평비계 65짜리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요즘 이 정도로 나오는 차가 거의 없잖아요. 와, 이거 진짜 크네요. 이렇게 밟고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사이드 스텝도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뭐 옆에 다른 것들 특별한 거 없고, 이 낡은 RJ290이라고 적힌 거는 트림명이죠. 트림명입니다.
여기도 지금 부식이 됐어요. 여기도 보면 새똥이 있는데 이런 새똥들이 이제 산화작용을 하면서 페인트를 벗겨내요. 안쪽에 있는 이제 쇠에 녹이 슬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글우글하게 녹이 슬었습니다. 의외로 차체는 굉장히 깔끔해요. 뭐 이런데 문콕 이런 거 있지만 이런데 보면은 누가 이렇게 쭉 그어놨어요. 좀 나쁜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 휀더 안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다. 주먹이 막 이렇게 넘나들 정도로 넓다.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뭐 요즘 차랑 다를 게 없네요. 루프렉도 똑같이 있고, 예. 뒤쪽은 심플합니다. 테일램프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고 앞에랑 비슷해요. 그 안에 겉에 플라스틱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3개가 박혀 있는 게 앞에도 3개가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그리고 뭐 뒤쪽에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쪽에 다 이거 누가 또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무튼 이렇게 후방 센서도 위치하고 트림에 따라 이 후방 카메라도 있었어요. 이 모델은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없고 요즘 나오는 차들도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열린 차들 가끔 있는데 많진 않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어차피 트렁크가 높다 보니까 짐 꺼낼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꺼내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작은 짐을 넣고 뺄 때는 이게 있는 게 좀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무려 리모컨 키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너무 더러운데 지금 뭐 이렇게 짐들 많이 있는데 공간 상당히 넓어요. 이 2열 폴딩까지 하고 나면은 자전거를 그냥 큰 자전거를 2대 정도는 뭐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자전거 2대가 없어서 실어보진 못했는데 큰 자전거 하나, 그 다음에 폴딩이 되는 미니벨로라고 하죠. 조금 작은 자전거 이렇게 2대를 여기에 싣고선 가도 충분합니다. 공간 충분하고 자전거 대각선으로 해서 눕혀서 넣으면 돼요. 뭐 세우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6대4 폴딩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다 있는 거죠. 요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무려 이게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일단 잠그고 그 다음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시동 걸리죠. 이 20년 다 된 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니. 가끔 그래서 놀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차에 어떻게 이런 게 있지? 하고. 실내는 이 도어 트림 보시면은 낡아가지고 떨어졌어요. 이 겉에가.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이고 전동 시트도 있고. 진짜 좀 더러운데 타볼게요. 시동을 키를 넣어서 돌려볼게요. 자. 돼지꼬리 보이시죠? 네, 저 돼지꼬리가 나와야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돼지꼬리가 나오죠? 잠깐 사라지죠. 저 돼지꼬리가 나온다는 뜻은 예열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저 예열이 끝난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일발 시동이 되는 거였죠.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요즘 차들은 저게 뭐 나왔다가 0. 몇 초 만에 꺼지기도 하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워낙 빠른 시간 내에 예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솔린 차량들은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시동을 거는 방식이죠. 그렇게 운행이 되고 디젤은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눌러놓으면 얘가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돼지꼬리 모양으로 된 예열표 시동이 꺼지고 나면 그땐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준비가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36만 5천 킬로를 탔는데 제가 한 25만 킬로 정도부터 탔어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이 차를 많이 안 탔거든요. 한 2년간은. 자, 스티어링 휠은 여기 크락션이 있고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에어백 없습니다. 옛날 차에는 에어백이 없어요. 요즘 차에는 법규로 의무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운전석이나 동승석 마찬가지로 에어백이 없어도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약간 선택사항 같은 거였죠, 그 당시에는. 2륜, 4륜 H, 4륜 로우까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은 작동이 안 돼서 원래 제가 이게 작동이 되면 저기 오프로드 가가지고 20년 전에 이 렉스턴의 힘을 보여주겠다 하려고 했는데 4륜이 자꾸 고장이 나더라고요. 4륜 작동이 안 되게 아예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전화 버튼이 왜 이렇게 생겼나 모르는 분들이 요즘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유선 전화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수화기가. 그래서 이 모양인데 아무튼 전화 받는 것도 있고 뭐 핸드폰 위치하고 있고 요즘 CD 없는 차들도 많죠. CD 플레이어 있고 밑에는 카세트 테이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프도 안 들어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테이프 안 들어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이 우드 트림은
이거 플라스틱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올드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한 20년 가까이 전에는 이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어봉에도 적용이 돼 있는데 이게 다 까졌어요. 이게 많이 하도 이렇게 잡잖아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까졌어요. 컵홀더는 여기 안쪽에,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컵홀더가, 여기도 컵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크기, 여기는 이제 종이컵 같은 작은 크기만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컵홀더가 여기 있고, 변속기는 4단이고 PRND가 있고 321 스텝 게이트 방식입니다. 특별한 거는 이제 더 없습니다. 자, 뒷자리는 공간 한번 볼까요? 뭐 보는 김에 키 173 성인 남성 기준으로 맞춰놓은 거고, 무릎 2개가 들어가네요, 무릎에는. 그리고 공간, 발 밑에 공간은 아주 넉넉하죠. 여기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시트 포지션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넉넉하고, 뒤쪽 공조기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이 아래쪽에서도 공조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은 여기서, 위쪽 공조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공조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비닐봉지 이런 거 걸 수 있게 놓은 거, 시거잭이 뒤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뭔가 하면 여기도 컵홀더가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요. 요즘은 솔직히 작은 거 잘 안 쓰잖아요. 종이컵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거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옛날에는 작은 걸 많이 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 요거를 잡아당기면은 수납함이 나와요. 이 차가 7인승이다 보니까 뒤에 3열에 2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양쪽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완전 올려놓고 뒤쪽으로 탑승을 하고 내리는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내리게 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많이 돼요. 리클라이닝도 이거보다 더 되나? 아무튼 굉장히 리클라이닝 많이 되고, 뒷좌석 거주성이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와, 이것도 2004 전국 교통정보 지도. 이야, 남북 지도 문화사래요. 그 당시 내비가 거의 없을 때여가지고 아버지가 길눈이 굉장히 밝으신데, 어쨌든 처음 가는 데나 잘 모르는 곳은 제 뒷자리에서 어디 지도 펼쳐봐라 하면 딱 펼쳐가지고 사우동이 어디 쪽이지? 요런 거 이제 제가 체크했던 역할을 했었죠. 이런 기억들 어렸을 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은. 이거 진짜 되게 반갑다, 이런 거. 원래 이것보다 더 작은 지도도 있고 이게 딱 펼치면 대동여 지도처럼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앞유리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금가 있어요. 여기가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은 앞에 달리던 트럭들에서 돌 같은 거 튀잖아요. 그런 거 자꾸 맞다 보니까 저렇게 깨졌어요.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차량을 이제 운행을 안 할 계획이어가지고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단 내려야겠다. 이게 차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힘이 없습니다. 이 차가 2.9리터, 정확히는 2800 몇 cc인데 2.9리터의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변속기는 4단 변속기랑 물려있고, 옛날엔 안 이랬어요. 옛날엔 안 이랬는데 오르막길 올라갈 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요게 지금 다운시프트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 차가 4단 변속기니까 시프트를 이제 D에서 3으로 내리면 3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또 내리면 이제 2단, 1단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단수가. 이게 3, 2, 1밖에 없는데도 모든 단수를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응이 빠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옛날 같지 않네요. 옛날 같지 않아요. 엔진이 나름은 괜찮은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트러블 없이 잘 이렇게 운행이 됐고, 어쨌든가 벤츠의 기술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상태가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이 차를 폐차하기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활용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도 뭔가 제약이 많이 걸리면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 노후 경유차예요. 지금도 노후 경유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노후 경유차를 타시면서도 그냥 잘 모르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이렇게 발효가 됐을 때만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못 가는 이런 거였다면, 작년 12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쪽은 노후 경유차가 아예 못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래서 과태료를 25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2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시면 또 그냥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억울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게 되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차를 더 탈 거야 하는 분들은 이 차에 DPF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DPF 장착 비용의 한 최대 90%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만 자기 부담금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기 폐차 관련돼 가지고 2020년부터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차량 보험가액의 70%, 그러니까 만약에 내 차의 보험가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70%니까 210만 원이겠죠. 21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차를 폐차를 하고 일정 기간, 그 기간 내에 디젤차가 아닌 가솔린이나 LPG나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등을 구매를 하신다면 그 나머지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기 폐차를 하고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은 2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020년 1월부터 개소세 인하가 종료가 됐죠. 근데 요것도 상반기에 한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젤차는 제외입니다. 디젤차를 제외하고 바꾸게 되면 개소세의 7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많은 혜택이나 또는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잘 모르시면은 전화해서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화를 해도 좋고, 아니면 환경부 같은 데 문의를 해도 좋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도 보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원 받으시고, 차가 뭐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뭐 집 다음에 차라는 얘기도 있는데 변경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속 썩인다 차가 맨날 고장만 나고 돈만 들고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속 시원하게 팔아치우거나 뭐 폐차시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결국은 좀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산 차는 아닌데 어쨌든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수년을 타왔기 때문에 나름 좀 정이 들었어요. 오늘 시승기의 요점은 이런 노후된 차량들, 노후 경유차나 혹은 노후 차량들에 대해서 제가 정부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 제가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막 뭐 노후 경유차를 뭐 폐차하면 얼마에 준대 어쩐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 다음에는 새로운 또 신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